안녕하세요. 명인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청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학교가 다 아이들이 이제 어디 갈지를 다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송고 이제 간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원래 학원으로 모셔서 반송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반송고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특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자 오셔서 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이제 지금 영상을 찍음으로써 어머님들께 반송고는 대충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서 지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반송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꾸준히 시험 난이도도 올라가고 시험의 범위도 높아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9년도 작년부터 1학년 아이들의 어떤 그 학교에 들어오는 그 구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원래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데 반송고에 가서 약간 좀 내신을 좀 더 잘 따보겠다라는 아이들의 어떤 인원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내신 같은 시험은 그거에 따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점수대가 좀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부터 시험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만점자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만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시험이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되게 까다로워졌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올해 사실은 약간 놀란 게 뭐냐면 전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5월 달에 갔잖아요. 처음 간 게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범위를 좀 이렇게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중간고사 5월 달 이후에도 막 기말고사 보고 2학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되게 불규칙적으로 등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 범위가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년도 올해 1학년 1학기 내신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도 이제 1학년 1학기가 기준이 될 거니까 이게 기준이 될 거니까 여기서 저는 멈출 줄 알았어요. 시험 범위가 더 이상 이제 많아지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시험 범위가. 저 그래서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시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봤어요. 다 수업하는 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라고 해요. EBS 보고 하라고 해요. 어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다 해주지 않고 일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학교를 잘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이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냥 딴짓해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 어차피 여기서 하니까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안 들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험 범위를 많이 늘리더라고요. 또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1학기가 이제 이게 기준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이제 아이들이 1학년 1학기를 봤을 때 교과서는 지금 3년째 똑같고 있어요. 예, 비상에서 나오는 1, 2과.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뭐 3, 4가 나오고 5, 6가 나오고 7, 8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반송고에서는 부교재가 없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부교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반송고에서는 부교재가 없고 대신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모의고사가 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전범위 듣기도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건 뭐냐면 1학년,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모의고사가 4번 있어요.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6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9월이랑 3월은 안 봐요. 경기도에서는. 근데
3월 달은 안 보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작년도 거 3월 달 거를 그냥 시험 범위로 내버려요. 그 작년도 거를, 전년도 거를.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는 6월 달 걸 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기말고사 때도 11월 걸 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나가 들어갔고 모의고사가 이 다음부터는 모의고사 하나체가 통째로 다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반송고가 시험이 왜 어렵냐면요. 시험이 구성이 일단 객관식 문제가 22문제고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3문제예요. 근데 얘가 왜 어렵냐면 한 문제당 배점이 되게 높아요. 배점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2학기 때 들어서는 4문제 나온 다음에 30점, 5문제 나온 다음에 30점 이렇게 바꿨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30점이었는데 한 문제 그럼 10점이었어요 거의.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빈칸 수능에서 나오는 그 유형들이 있거든요. 독해별로. 뭐 빈칸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유형이 뭐 순서, 삽입 문제, 되게 여러 가지 수능 문제 유형이 그냥 똑같이 들어와. 이건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을 하냐, 쉬운 지문을 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법 문제가 반송고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4문제가 나왔거든요. 문법 문제가. 근데 이 4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올해. 그다음에 세마고는 3문제, 그다음에 병점모가 5문제, 그다음에 문법 문제 4문제는 되게 출제 비율이 높은 학교에 속했습니다. 반송고등학교가. 네. 그러니까 문법 문제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못 잡으면 고득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반송고가 제가 사실 이 주변에서 서술형 문제를 잘 내는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딱 2개 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 선생님, 저는 이제 영어를 영어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 좋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서술형 문제를 잘 내는 학교가 이 근처에서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반송고예요. 또 다른 학교가 병점고입니다. 반송고가 문제 선생님들이 정말 잘 나세요. 서술형 문제를. 이게 잘 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있잖아요. 영어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지문을 한 문장, 지문에 대충 몇 개 문장이 있냐면 한 7개, 8개, 9개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7개에서 한 9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문마다 달라요. 7개 있는 문장도 있고 뭐 더 적은 문장도 있습니다. 뭐 5개짜리도 있어요. 7문장 대개 아니면 한 9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다른 고등학교의 서술형 문제도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해석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근데 반송고 그렇지 않아요. 반송고는 각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적 유기성을 알아야 돼요. 논리적 유기성을. 그러니까 해석만 한다고 답이 안 나오고 이 숨겨져 있는 되게 촘촘한 논리적 유기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은 문제를 못 풀게 문제를 내요. 서술형 문제를. 그래서 제가 문제를 되게 잘 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각 학교에 많은 시험을 봤으니까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엄청 많은 문제를 보잖아요. 되게 대충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말로 시험 문제를. 근데 반송고 문제는 보면서 와, 선생님들 되게 정성스럽게 잘 내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을 안 하시면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논리적 유기성을 건들더라고요. 반송고 선생님들이. 근데 이게 아이들 혼자는 아이들이 잘 못 찾아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중학교에서 이런 훈련 안 해요. 지문과 지문을 그냥 읽는 해석만 하지 이걸 이해한다. 그리고 중학교 지문은, 교과서나 이런 지문은 이런 논리적 유기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지문 자체가 논리성이 필요한 지문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지문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서술형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정도가 직결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이들이. 왜? 아이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그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도 보시고 계실 수 있죠.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학생도 보고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논리력을 키우고 싶어요. 이 질문에 어떤 글의 논리성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논리성과 관련된 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혹시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셨던 그 논리야 놀자라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되게 옛날 책인데 그죠? 그럼 그런 책, 논리와 관련된 책 한 권 읽으면 이게 논리성이 생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논리성이란 건 뭐냐면 본인이 많은 글을 읽으면서 저절로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논리성이라는 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럼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이게 진짜예요. 이거를 아무리 시험 기간 때 열심히 하더라도 이걸 맞춘 애가 있고 못 맞춘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평소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고등학교 가서 시험 기간 중학교 때 생각해서 뭐 한 4주, 4주, 3주, 짧게는 3주, 4주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본문 다 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반성고가 시험이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꿔요, 선생님들이. 예,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꿔요. 단어 같은 걸 바꾸고 표현을 바꿔버려요. 그것도 답이 되는 부분을. 그러면 이걸 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게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되는 부분은 바꿔놓으니까 선생님들이. 어휘를 바꿔놓고 똑같이 안 나와요. 시험범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어휘를 좀 더 어려운 어휘로 바꿔놓던가 아니면 똑같은 표현을 좀 더 이렇게 꼬아서 내던가.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거든요.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 고득점 나오는 거고 그거 못 파악하면은 시험은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키워지냐? 다른 게 없죠. 평소에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약간 안타깝거나 좀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반성고도 이제 시험이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중학교 스타일이죠. 중학교 스타일의 생각과 마음가짐으로는 반송고 가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학교예요. 어려워진 학교예요. 평소에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그것밖에 없어요. 특히 서술형 같은 거는 뭐냐면 그 논리적 유기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쌓는 것밖에 없거든요.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서술형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법 문제가 또 어떻게 생겼냐면 객관식에서 나오는데 똑같아요. 객관식이랑 똑같긴 한데 서술형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놔요. 이렇게 틀린 단어에다가 틀린 걸 찾으려고 해요. 찾아서 한 2-3개 정도를 찾으라고 하고 찾으면은 1점을 줘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를 올바르게 고치면 또 1점을 줘요. 그래서 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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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해서 한 6점 정도 이렇게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는 대충 이건 것 같은데? 라면은 답을 고를 수도 있죠. 근데 서술형을 맞추려면은 찾아서 고칠 수 있는 정확성이 필요해요. 정확성, 문법 문제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쌓여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게 내신 시험이에요. 얼마나 평소에 했는지 시험기만 뿐만이 아니라. 왜냐? 반송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타 좀 쉬운 학교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한 시험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학교가 그런 게. 그래서 평소하게 꾸준히 이렇게 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되게 단언할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바이오리듬 이 애들이 학교를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유럽 시차로 살고 있지? 지금 학교 안 가는 주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럽 시차라는 게 뭐냐면 밤 샌다는 얘기예요. 밤이 새벽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인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이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 중에서도 되게 계속 꾸준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물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게 있죠. 내가 공부 좀 이거 좀 열심히 해가 좋은 성적 받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있어요. 근데 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만큼 할 걸 많이 주느냐 이것도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주거든요. 양을 과제를 정말 많아요. 되게
예, 되게 많아요. 정말 약간 네, 속된 말로 하면 정말 살인적으로 많습니다. 양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충실하게 이행만 해주면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키워져요. 저절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논리적 유기성이라는 것도 뭐냐면 결국 많이 보면은 생기는 거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게 평균 점수가 학교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반성고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온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시험 학교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 준비를 꾸준히 지금 해놓지 않으면은 1학기 때 고생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 1학년 1학기 시험은요 얼마만큼 이 시기에 준비가 잘 돼 있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반성고에서는 네, 그냥 1년 내내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시험에서 표현이 돼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학교가 시험이. 옛날에는 내신 기간을 하면 됐었는데. 원래 사실은 이렇게 오시면은 막 이렇게 질문도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머님한테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오셨을 때보다 좀 더 다양한 얘기는 못 나눴어요. 하지만 이게 반송고 시험에서 반송고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험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코로나가 수그러들면은 또 이제 와서 만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또 학원에서 모셔서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지금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항상 우리 학부모님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과 또 아이들 예,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이 상황이 좀 이렇게 좀 괜찮아졌을 때 학원에서 만나 뵐 수 있을 때까지 항상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